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수요일 아침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김병주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항상 웃으면서 기분 좋게 방송을 시작하는데 네, 지금 참 웃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네, 했습니다. 어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음, 일본 원전 이 해양 그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검증 해본 결과 국제 기준에 네, 부합한다라는 결과 이 음, 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한테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국제 사회에서는 방류해도 된다,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자격증 이걸 네, 준 셈이 됐고, 일본은 이제 방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왜 이걸 반대하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상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IAEA에서 발표한 결과 네. 보고서 저도 요약본을 이렇게 해서 어, 봤습니다. 영어 그렇군요. 안녕 같이 해서 네네. 분석을 쭉 해봤더니 실제 우리 당에서 얘기했듯이 깡통 깡통 보고서다. 보고서다라고 생각이 돼요. 내용이 없다. 예, 실제 검증해야 될 것을 제대로 검증한 보고서고 네. 또 무책임한 보고서예요. 왜냐하면 어,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 뒤에 보면은 실제 보고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자기들 IAEA가 여기 책임증거 이런 보고서 게 아니다. 보면은 영어로 네. 어떠한 것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그럼 뭐예요? 참.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것은 실제 깡통 보고서고 예. 실질적으로 보면은 무책임 보고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보고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본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시간 문제다. 당장은 하지 않지만은 네. 어느 때 할지가 이제 여론을 살펴가면서 음. 시간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지금 있습니다. 일본 네, 국내에서는 이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네, 다 이제 들여다 본 거 아니에요. 네, 합격증 발부원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또 터널 음, 공사 다 됐기 때문에, 네, 또 IAEA가 이런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네, 방류에도 어떤 뭐 비난이나 네. 비판 여기서 좀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이 보고서는 이미 사실 또 예견되기도 했어요. 음, 왜냐하면은 예비 결과 보고를 할 때 안전하다라고 몇 분 외쳤거든요. 중간에 IAEA에서 보고할 중간 때. 예비 조사에서.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걸 했었고 우리 당에서 분석을 전문가들이 해보니까 깡통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크게 안정성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걸로 나와요. 보니까 안정성 네, 검토. 예를 들면은 예. 거기에서 검토하려면은 다액종 설비 시설 오염된 오염수가 다액종 제거 설비. 처리 설비 네. 알프스라는 장비를 거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음. 오염 뭐 처리 순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염수. 일본에서는 예. 그렇게 부르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정수기 개념이죠. 네. 흙탕물을 정수기를 여면은 필터를 통해서 맑은 음. 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고서가 제대로 되려면은 최초 흙탕물은 얼마 정도였고 음. 정수기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필터로 했고 네. 정수기가 보니까 안정성은 얼마나 되고 고장난 확률은 어떻고 음. 계절별로는 어떻고 그다음 거기에 나온 결과물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 여기에 비추어 보면은 원래 오염수의 오염 농도는 얼마다. 그렇죠, 탱크에 그렇죠. 있는 수조에 있는 네. 오염수의 오염 농도는 얼마였고 각도 탱크별로도 다르잖아요. 네. 그 여러 가지 어떤 핵종의 오염수가 어떻게 되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핵종 처리 설비인 알프스 음. 시설은 어떠한 처리 과정을 거치고 네. 알프스 처리 그 장비들은 고장 날 확률은 얼마이고 고장 음. 났을 때 배출되는 오염수는 어떻고 또 안정성은 얼마이고 그럴 때 나왔을 때 오염수는 네. 기준치가 어떻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앞에 거는 다 뺐다는 거예요. 빼고 아. 알프스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나온 오염수 그냥 아예 잘 돌아간다는 가정 하에 네. 나온 오염수의 기준량이 뭐 어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아. 그것이 첫 번째 제대로 된 안정성 검토가 안 된 것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안 된 거죠. 두 음. 번째는 그러면 이러한 오염수가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제대로 제시를 못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오염수가 나오게 되면은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하죠. 먹는 것이 네. 플랑크톤이고 플랑크톤을 보다 또 먹이 사슬에서 그 조금 더 큰 큰 물고기. 고기들이 먹고 더 네. 큰 고기들이 먹고 그럼 계속 그 물을 먹으면은 원자력 방사선 이런 방사능 물질. 이런 예. 물질들이 축적되잖아요. 그렇죠. 축적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그래서 그 영향을 얻고 이런 축적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전혀 제대로 된 제시를 못한 거예요 거기서. 아하. 네 그리고 또 미래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세 번째는 문제가 네. 앞으로 미래에 대한 발생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요. 음. 여기 보면은 이 보고서 내에서도 네. 보고서는 일본이 원전 해체 과정을 밟으면서 앞으로 해체 과정을 밟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밟으면서 방사성 핵종과 오염수 특성이 변화할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그게 명기가 됐어요. 어.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영향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을 못 해놓은 거죠. 앞으로 이것은 오염수는 30년, 60년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래까지 예측이 되어야 되는 보고서인데 그런 세 가지의 맹점이 크게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결과 보고서는 깡통 보고서다. 검증해야 될 제대로 된 내용이 검증이 안 됐다. 네. 그다음에 이제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리고 그러게요. 이 보고서에서도 방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들은 책임을 안 지는다는 거죠. 방류를 책임진다든가 뭐 이런 건 안 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무책임한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주는 면죄부 보고서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천군만마 얻듯 그런 네, 느낌. 네, 국제 사회에서 설득하기 위한 그런 자료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국제 원자력 기구 자체가 이렇습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을 통한 전 세계 평화, 네, 보건 및 번영을 증진하고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 억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 소속의 기구. 그러니까 이 설립 취지, 설립 네, 목적이 네.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이 방사성 물질이 끼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네. IAEA의 설립 목적은 거기에도 명시돼 있지만은 네. 원자력 또는 핵 이런 것들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음. 파괴하는 무기로 쓰는 거, 핵무기 이런 그렇죠. 경우가 예. 있고 그 다음에 평화적 목적으로 쓰는 원자력이 있어요. 네. 그것은 원자력 이제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네. 병원에서도 여러 음. 가지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평화적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기구는 IAEA는 이러한 것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핵 개발한다고 하면 IAEA에서 들어가서 뭐 예전에 하긴 맞아요. 하고 하잖아요. 뉴스에서 많이 봤던. 핵무기를 예. 만드는 것인지 음. 여기가 과연 평화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기구라고 보면은 정확히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여기 IAEA에 있는 이 오염수가 앞으로 해양 오염을 어떻게 시키고 또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이런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아닌 겁니다. 네. 단지 거기 오염수 처리돼서 나온 오염수가 기준치가 얼마인데 기준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판단 정도 한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제기하잖아요. IAEA에 제기한 일본의 원천 자료 자체 그러면 오염수에 채취된 그 물, 네. 오염물 그 자체에 또 신빙성이 낮다라고 아하.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또 제대로 된 자료가 제시가 못 되니까 결과물도 또 신뢰가 가지 않는 이런 거죠. 그래서 IAEA 보고서가 국제 기구이긴 하지만은 네. 사실 오염수가 생태 변화라든가 우리 인간 환경의 변화라든가 뭐 생물학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하는 전문 기관은 아닌 거죠. 그래요.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 네. 같은데. 저도 사실 이것을 예. 어제 저녁에 요 여러 가지 보고서 여기 원본이고 이것도 한글로 번역본도 번역을. 네. 계속 읽어봤어요 일부. 네. 그래 보니까 그러한 맹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당에서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한 자료도 받아봤고요. 네.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방류를 언제 할 거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7월 중에는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은 뭐 여름 네. 방류 그런 계획은 네. 변함이 없다. 이게 이제 일본 입장인 것 같은데 예. 일본 어민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 어민과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반대 여론은 계속 남아 있고 크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서도 반대 여론이 아주 세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후쿠시마현 인근에 있는 미야기현 네. 의회가 있는데 그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전원이 반대 의사를 반대한다. 밝혔어요. 실제 미야기현 같은 데는. 네. 그리고 미야기현 의장 같은 경우는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가 안전하다고 인정해도 주민과 어민의 불안이 너무 크다. 때문에 국가는 보다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그 반대 의견을 명확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후쿠시마현의 우찌보리 마사오 지사도 국제안전기구에 부합한다는 종합 보고서를 낸 데 대해 네. 국내외 이해를 얻기 위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이것은 방류 승인 내지는 허가증이 아니다라고 네. 판단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아하. 실제 일본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고 있죠. 예. 공명당 대표도 이것은 방류는 해수욕 시즌을 지나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고기 또 문제가 되는데 해수욕은 해수욕 물을 먹지도 않는데 그 실제 문제가 되니까 해수욕철을 지나서 예. 해야 된다라고 제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 결과 보수가 난 다음에 일본 내 여론들도 반대 목소리를 지금 많이 싣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면 더 이런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연립 여당의 이제 대표가 네. 그 얘기까지 할 정도면 네. 아니 깨끗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면 그렇죠. 해수욕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네, 그 예. 얘기한 것 자체가 네. 이상하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고 있고요. 반대하고 있죠. 그 중에 주일 중국 대사관에 있는 우장하오 대사 같은 경우는 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대를 하고 있어요. 2년 이상 중국 우장하오 일본에 네. 파견된 중국 대사관 말에 의하면은 IAEA 2년 이상의 진행 사항을 돌이켜 보면 일본 측이 결과를 미리 설정하고 증명과 추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IAEA가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관계없이 일본 측은 이미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고 우리는 중간에서 어떤 과학에 대한 존중도 보지 못했다 하면서 이 대사도 IAEA에 대해서 이걸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걸 명기를 해요. IAEA는 원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평화적인 원자력 기술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기구이지 해양 환경과 생물학적 건강에 대한 원자력 오염수의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데는 적절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고 그렇네요. 있고 지금 태평양 연안에 있는 많은 도서 국가들 또 뉴질랜드나 호주 이런 데도 많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좀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OAEA가 결과 보고를 했더라도 이 보고서 자체가 엉터리니까 방류를 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공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제적인 공조 또 우리 이제 국민들의 이 목소리 이걸 어떻게 받아 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의원들이 단식 농성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행동하는 의원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단식 농성을 했던 분이 윤재갑 의원님이
8일 동안 단식 8일 농성을 했었고요. 네. 이어서 지금 우원식 의원이 오늘 아마 10일째로 네. 하고 있고 맞아요. 거기에 11째. 또 이수진, 김영진 의원이 동참해서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이거 좀 네. 막아달라라고 네. 얘기를 하시고 10명 중에 8명이서 거의 9명 가까이 네, 이거 안 된다. 방류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글쎄요. 지금 상임위별로 노량진 수사신 가서 네. 회로 네, 점심을 먹고 있던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상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수조 물까지 뭐 마시는 모습을 봐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도 보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 너무나 황당하고 기괴하잖아요. 저, 수돗물 어,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제정신인지 의문이 갈 정도잖아요. 네, 만약에 일반인이 수조에 있는 그 바닷물 먹으면은 어떻게 네. 보겠어요? 그렇죠. 정상인으로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마셔요 그거를? 예, 그래서 마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 네,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본 정부보다도 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적극 찬성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네, 수조 속에 수돗물 그 바닷물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까지 마셔야 되는 그 처지가 한편 가엾기도 해요. 가엾다. 왜 그걸 아. 마시겠어요? 공천 받으려고 한다는 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천 때문일 것이다. 공천수라고도 지금 공천수. 일부 얘기를 하는 그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실제 국회의원은 자기가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네. 실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거기에 따라하기 릴레이를 벌이잖아요. 먹방 릴레이. 그것은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오염수도 방류 안 했는데 네. 지금 그 해를 먹는 거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하. 그 수조 속의 바닷물은 아직 오염이 안 된 것인데 네. 무슨 또 그런 연관성도 없는데 그런 쇼를 벌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올지는 의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횟집 하시는 분들이나 네. 바다에 이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보니까 근본 원인이 오염수 방류잖아요. 그렇죠. 방류 때문에 거기서 시작이 되는 국민들이 거죠.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산물을 먹는 걸 꺼려하는 것이지 네. 마치 이렇게 뭐 먹방 프로그램 한다고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먹방 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참 국민들 볼 때는 근본적 원인 해결 없이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네. 이런 여당의 모습 아마 좀 절망적이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여야가 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네. 여당은 여당 나름대로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어떤 뭐 입장을 내놓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나온 입장을 보니까 이 결과를 겸허히 뭐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던데 네. 이게 여야,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보 보수 따질 것 없이 그렇죠. 많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 해법을 어떻게 만들지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면 좋은데 네. 완전히 따로 완전히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뭐 접점이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진짜로 이상해요. 이런 정부 처음 봅니다. 국민의 안전은 무시하고 네. 한일 관계 개선을 조금 시켰다고 앞으로 그거 혹시 한일 관계에 흠집이 날까봐 개선에 이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조차도 일본 네. 편을 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한일 관계 개선이 목적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나머지 수단들은 다 희생을 시키는 이런 꼴이 되잖아요. 사실은 제일 최우선은 국익,
국민의 안전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고 네. 한일 관계 개선은 수단인 거죠.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이 좀 됐으면 오히려 이런 문제도 목소리를 내기가 쉽거든요. 야, 우리가 한일 관계 개선되고 하니까 통로가 언로가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반대한다. 네. 너들 돈 때문에 그렇다면은 국제적인 기금을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어서 줄 테니까 방류하지 마라. 이렇게 대화할 수 있잖아요. 한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는 그런 대화가 어려울 아하, 텐데. 오히려 지금 더 잘할 그렇죠. 수 지금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하고 담판을 벌릴 수도 있는 것이죠. 국민의 안전을 음. 위해서. 그래서 야, 이것은 우리 국내 여론이 80%가 반대한다. 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들이 돈 때문에 이걸 방류한다면은 뭐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음. 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당분간 한일 관계 말을 안 들으면 악화를 각오하고라도 네.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게 대통령인데 마치 일본 편을 들고 여기에 문제 제기하는 야당이나 네. 문제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괴담을 퍼뜨린다 뭐 이렇게 오히려 폄훼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횟집 가서 네. 먹으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데, 수산물 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 네.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한 그런 얘기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다. 예. 예. 수산물 수입 금지는 이미 11년도에 후쿠시마 사건이 났을 때 네. 여러 가지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음. 금지된 겁니다. 그렇죠. 실제 금지된 것이고 WTO에서도 예, 이겼죠. 그런데 이제 오염수 방류를 승인하고 네. 용인하면서 수산물은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겠죠,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거죠. 근본적인 대책이 네. 아니다. 네. 결국 지금 오염수 이제 방류가 되고 난 다음에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대 입장이나 뭐 격렬하게 네.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네. 방류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아니 이게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별 영향을 안 주니까 한국에서도 별 얘기 안 한 거 아니냐? 네. 정부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논리로 일본에서 나오게 된다면 네, 그렇게 그러면 앞으로 되겠죠. 지금 사실 일본 시민 사회에서도 후쿠시마 해저토 검사를 강화해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요구해요. 어. 왜냐하면은 세슘이라든가 이런 일부 원자 그 원소들 같은 경우는 무겁기 때문에 깔아앉잖아요. 그럼 아하. 깔아앉는 거를 예를 들어서 우럭이 먹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세슘 세슘 기준 같은 180 배. 180배 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는 점점 일어날 것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후쿠시마에서나 거기에서 오는 해산물은 우리가 못 하는 것이고 네. 수입을 금지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물은 또 거기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바다까지 오게 되면은 실제 우리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은 하루 이틀 방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염수가 저장돼 있는 거를 방류하는 데만도 30년 걸린다고. 네. 지금도 아직 그 후쿠시마 발전소가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오염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60년까지 간다고 예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60년 동안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축적되면은 실제 생태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네. 또 이러한 것이 환경 영향이 어떻게 갈지 지금 아무도 예측을 못 해요, 사실은. 아무도 예측을 네, 예. 못 하고 있는, 사실 미지의 영역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걸 뭐 별 영향 없다 이렇게 딱 결론 짓고 방류하게 된다면 돌이킬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 후쿠시마 문제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김건희 여사가 네. 이번에 강릉 해변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비닐봉지 쓰지 말자, 그런 이 세계적인 날을 뭐 기념해가지고 거기 청소를 하는 모습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쓰레기 배출되지 않는 바다가 돼야 된다. 해변에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면 환경과 동물에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관리하자, 쓰레기 배출되지 예, 않도록 잘 예, 관리하자 예.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예. 그래서 이 발언을 보면서 네. 후쿠시마 오염수 이 문제는 왜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뭐 김건희 여사가 강릉 바닷가 가서 쓰레기를 줍고 하는 이런 것들이야 뭐 탓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네, 그럼 자원봉사하고 하는 것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지금 단계에서는 순서가 바뀐 거죠. 음, 강릉 앞바다의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것은 사실은 지금 가장 국민적인 어, 관심사가 바다가 오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로부터냐? 쓰레기로부터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오염될까봐 네, 두려웠고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순서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런데 김건희 여사가 가면 국민들의 80%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으니 네,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하, 맞는 것이고 이 쓰레기 배출 이런 그 관계된 이런 것들에는 실제 순서가 뒤바뀐 것이고요. 한다면은 차라리 그 다른 지역 있잖아요. 네, 내륙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음, 자원봉사하는 게 맞는데 순서가 뒤바뀌어서 이렇게 하니까 많이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랑 음, 비슷한 거죠. 바다 오염이 근본 원인은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네, 많이 막자라는 걱정하고 운동이 있는데, 일어나고 있고 걱정하는데 네, 우리가 버린 쓰레기 플라스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이러한 메시지가 뒤바뀌었다라고 음, 보여지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가 하는 그 행동 자원봉사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네. 네, 예. 그래요. 그리고 뭐 이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강릉에서 이제 네. 방문해가지고 오징어회, 뭐 광어회 취식을 하고 구매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는데, 먹방 국민의힘에서 먹방 릴레이 음,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도 먹방 릴레이에 동참한 것으로 보여져요. 후쿠시마 네, 오염수가 오염되더라도 문제 안심하세요. 없다. 오징어 뭐 이렇게 먹는 네, 해 먹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했는데 왜 음, 이렇게 그 먹방 릴레이에 참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조용한 외조를 한댔는데 요새 너무 대외적인 활동이 활발해요 보면은 근데 후보 시절에 기자회견에서 네, 얘기했던 뭐 예, 그런 내용들, 네, 그게 지금 돌이켜 보면은 네. 사실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안 말씀하고 지켜지고 계시네요. 있고 예, 지금 언론을 뉴스를 보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보다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더 많이 나와요. 네, 최근에 들어보면은 최근에, 네, 예. 그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죠. 우리 사실은 김건희 여사면은 영부인은 뒤에서 조용한 내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이러한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굳이 뭐 이렇게 언론에 막 노출하면서 음. 그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오늘 민주당에서 의총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시 30분에 예정이 돼 있죠. 네, 긴급 의총이 긴급 10시 의총. 30분에 돼 있는데 앞으로 네. 후쿠시마 오염수 IAEA 결과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음, 어떻게 대응을 대응할지. 할지 예.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를 하고 방향을 잡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주제 발언, 네, 이것도 김병조 의원님의 좀 의견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윤 네, 대통령이 이 한국자유총연맹 이 창립 59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곡된 역사 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 그러니까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대통령의 일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죠. 네, 반국가 뭐 세력. 반국가 세력이란 단어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실제 팩트가 음, 사실이 아닌 내용도 있어요. 네,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종전선언과 유엔사는 관련이 없는데 어, 이러한 그 얘기를 하고 또 사실 이러한 얘기는 극우 유튜브나 하는 얘기고
태극기 부대에서나 할 법한 얘기를 음. 대통령의 입으로 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 황당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 네. 대통령께서 극우 유튜브들에게 많이 주변에 에어싸였던가 많이 듣는다는 얘기가 막 소문처럼 많이 났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자신의 입으로 극우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 너무나 놀라워요. 사실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여야 또 국민의 자신과의 반대되는 의견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통합하고. 근데 그렇죠. 자신의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한다든가 반대되는 정책을 얘기한다든가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면은 반국가 세력으로 모으는 경향이 있잖아요. 실제. 그리고 여기에서는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는데 네. 대통령 자신이 왜곡된 역사관을 아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예측해 봤을 때 이것이 네. 우연히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 아, 발언이 예. 우리를 놀라게 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다. 음. 그리고 국민들 한 70%는 이런 걸 잘 모른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놀라워했잖아요. 놀랐죠. 근데 이러한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의 말이나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이나 다 일맥상통한 것이죠. 사실 제가 예비역 분들 연세 드신 예비역 네, 네. 분들이나 또는 그런 분들 보면 간혹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 민주당은 빨갱이다라는 얘기 주장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죠. 대통령은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되고 의견이 다른 것도 받아들이고 네. 통합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참 왜 이렇게 안보관이나 역사관이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왜곡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왜곡된 네. 발언이다. 그리고 안보에 대한 네. 지식도 좀 많이 부족하고 유엔사 문제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 부분, 그러니까 종전 선언하면 유엔사가 해체된다. 네. 이런 식의 윤 대통령 발언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거는 전혀 사실과 사실이 다릅니다. 아니. 예. 종전선언은 평화 체제로 가는 첫 번째 문이에요. 종전선언을 해야만이 앞으로 그 군축 네. 군의 그 장비들이라든가 군비도 축소하고 또 전방에 막 아주 뭐 많은 병력들이 배치돼서 긴장도가 높잖아요. 네. 그런 것도 낮추고 또 평화 체제를 만들어 가고 이런 과정의 첫 번째 관문이 종전선언입니다. 네. 그래서 종전선언은 사실 그래서 정치적인 선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종전선언을 얘기할 때도 극우 유튜버들은 종전선언하면 유엔사 해체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하는 유튜버들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것은 유엔사와 종전선언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나오는 얘기였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유엔사는 네. 종전 선언 하든 말든 네.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엔사는 사실은 지금 뭐 한국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것은 6.25 전쟁 때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유엔사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6.25 전쟁에서 우리가 그 북한의 남침을 막아냈고요. 네. 그 이후에도 계속 존속해 왔어요. 존속해 왔었고 그래서 6.25 전쟁이 난 이후에는 사실 유엔사가 전시 평시 작전권을 다 행사했어요. 왜냐하면 6.25 전쟁 때도 그렇고 전쟁 이후에 네. 그러다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당시 16개국이 참전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 본국으로 한 개 국가들이 가면서 네. 한국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갔고 70년도 마지막까지 있었던 게 태국인데 네. 70년 초에 태국도 이제 복귀함으로써 유엔사에는 미국이 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유엔사의
그러니까 계속 전시 평시 작전을 지휘하기가 좀 어려워졌고 그러면서 우리 국력이 강화되고 군사력이 강화되어서 네. 이제는 유엔사가 전시 평시할 것이 아니라 이제 연합사라는 걸 만들어서 한미 연합사를 만들어서 한미가 같이 전시 평시 작전권을 지휘하자 해서 78년도에 연합사가 만들어졌고 네. 유엔사의 임무를 거의 다 연합사에 인계를 했고 두 개 임무만 남겼어요. 평상시 정전 관리 업무. 정정 그다음에 전시가 되면은 네. 16개국이 돌아온다고 했으니 음. 돌아왔을 때 그러한 전력들을 받아서 제공하는 역할 두 개만 남기고 이제 유엔사 연합사에 다 남겼죠. 네. 넘겨서 지금은 연합사 유엔사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유엔사는 사실은 완전한 평화 체계가 왔을 때 유엔 안보리에서 다시 재결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체는 종전선언 한다고 뭐 따라서 네, 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종전선언 이코르 네. 유엔사 해체 이것은 유엔사라든가 종전선언에 대한 이해를 전혀 아. 못하는 거죠. 예. 그렇네요. 그래서 유엔사 해체하고는 사실은 종전선언이니 뭐 한미 동맹 전시작전권 전환 이런 거와는 관계 없고 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가 와서 네. 그 정도 됐을 때 유엔사 해체를 국제사회에서 검토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은 이 장소가 한국자유총연맹, 네. 그러니까 이제 반공단체부터 이제 시작된 그 자리, 그러니까 축하 자리였기 때문에 TPO에 따라서 그렇게 뭐 센 발언이 나온 거고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대한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네.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아.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음.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디에서 하든지 아주 중요합니다. 아, 어, 그렇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죠. 영향을 크게 미치죠.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네. 그 메시지의 중요성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아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문맥상으로 보면은 마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이런 문맥으로 누구나 다 읽혀지잖아요. 종전선언 얘기가 네.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 남북 간의 평화 체계를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은 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렇게 매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은 철저히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 대한 자기 부정이에요. 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반국가 세력이었다면은 그 당시 본인은 뭘 했습니까? 검찰총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반국가 세력 속에 들어가서 한 분야에 책임지는 수사 수장이었잖아요. 네. 그럼 뭐 본인도 반국가 세력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뉘앙스의 말인 것이고 그리고 그럼 만약에 그 당시 그걸 알았다면은 만약의 경우 반국가 네. 세력이라면 검찰총장으로 뭐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민 이런 대통령 것들은 발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죠. 현재는 과거를 딛고 현재가 서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과거 역대 정부의 를 개성받아서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근데 과거를 부인한다는 것은 네. 자기 집에 주춧돌을 빼는 거랑 똑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주추를 빼면 어떻습니까? 네. 무너지잖아요. 과거에 역사에 이어달리게 한 순간에 서 있는 것이지 네. 그걸 자꾸 과거를 부인하는 것 자체는 역사를 퇴행시킨다고 보여져요. 저는. 예, 예. 역사를 퇴행시키는 발언이 아니냐 이런 네. 말씀이시고, 근데 이번에 차관 인사, 차관급 인사 이걸 쭉 보면 또 장관급 몇몇 인사도 있었지만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뭐 인사 평가를 좀 해본다면?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 평가가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극우 유튜브를 아. 하시던 분들이 기용이 되고 예. 또 발언 자체가 보면은 한쪽만 이렇게 강조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기용이 되고
그 다음에 비서관 출신들을 차관으로 대것도 해서 네.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아.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인사나 아니면 발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정말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진 이런 모습.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에 있다 보면 국민들의 통합과 화합과 이런 걸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뭐 지금 여당의 후보로 뛰었지만 대통령이 된다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게 중요한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평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뭐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국민의당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에, 예. 국민의힘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대통령 되는 순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반쪽 대통령 그것도 한 40%, 3, 40%만 예. 지지받는 대통령이 되려고 스스로 자초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덕목은 통합이고 화합이고 단결입니다. 네. 국가를 국민을 단결시키고 화합시키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 스스로가 자꾸 분열을 조장하잖아요. 네. 또 색깔론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해서 과거 역사 속에서도 분열을 조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결코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인사 문제는 저희가 또 앞으로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네. 어제 보니까요 눈에 네. 띄는 일정이 있더라고요. 네, 네. 바로 이 군 장병에 대해서 네. 네, 이재명 대표가 또 한 말씀 하시고 네. 법안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이제 군부대 방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뭐 군 장병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군 장병 휴가 사수 작전 이런 제목의 간담회가 네. 진행이 됐어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와 네. 그 우리 청년들 최근에 군에 전역한 청년들과 같이 청년 희망 대화라는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네. 간담회 주 내용이 이제 휴가 불평등 문제 해소를 어떻게 할 불평등 것이냐는 문제. 거였죠. 네. 지난번에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제가 호국 보훈회단을 맞아 네. 강릉에 있는 18 다녀오셨잖아요. 전투 비행장 갔었잖아요. 네.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병사들이 휴가에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이 되고 그 토요일 일요일 휴가에서 제외되지 않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휴가를 산정하는 것을 개선하겠다라고 뭐 그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은 약속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최근에 전역한 인원들, 청년위원장 또 국방부에서도 가령 국장이 참가해서 머리를 맞대고 토의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 간부들은 휴가에 예. 토요일 일요일이 제외돼 있어요. 우리도 일반 회사에서도 토요일 일요일은 휴가에 포함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일정에. 근데 병사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휴가 속에 포함이 돼서 그 예를 들어서 토, 일, 월 하면 3일로 휴가를 봐요. 간부들은 토, 일, 월 하면은 하루로 휴가로 보고 일반 회사에서도 금, 토, 일, 월 하면은 예를 들어 이틀 본다든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휴를 끼워서 뭐 좌우측에 하루씩 해서 휴가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건데 그동안 사실 군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있긴 있어요. 어떤 이유가 뭔가 있나요? 하면은 병사들은 토요일 일요일 또 근무일로 봅니다. 예를 들어 GOP라든가 경계 작전을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잖아요. 그렇네요. 우리 예. 국토방위와 휴일이 따로 없는 국방의 임무는 휴일 따로 없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뭐 토요일 일요일을 봐주고 그렇죠. 도발을 안 한다든가 예.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가를 가도 토요일 일요일이 휴가 속에 들어가는 거죠. 별로 빠지지가 않고 그런데 이제는 좀 바뀔 때가 저도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가학화 경계 장비라든가 장비들이 많이 보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토요일 일요일 날 경계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기 그래서 때문에 이제는 괜찮죠. 전향적으로 이제 병사들의 휴가에도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해야 아, 되겠다라는 것에 저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네. 그래서 어저께 국방부 의견을 들었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카이다에다가 용역을 줬다고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할지. 해야 될지 안 해야 예. 될지와 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어, 그래서 이거 용역 주면 한 6개월 걸리기 때문에 네. 저희가 요구한 거는 최대한 빨리 이것을 좀 해라. 병사들이 참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데 네. 휴가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감정이 생기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께서 또 문제 제기했던 것이 네. 최근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 중에 그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결석 처리를 한 거예요. 예비군 그래요? 훈련강 그러니까 이중 그 손해를 본 거죠. 자기 공부를 못하고 예비군 훈련 갔으면은 갔는데, 예. 결석 처리를 하지 않고 출석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석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러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당에서 잘 살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었고, 지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국방위 차원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좋네요. 네. 지금 사실 우리가 무기를 뭘 사고 뭐 네. 첨단 무기를 뭘 도입하고 이런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 경계를 서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처우 이것도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분야가 예.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도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장병들에 대한 처우에 관심이 좀 부족했어요. 국가가 국민들도 그렇고요. 네. 왜냐하면은 장병들의 국방의 그 국방 임무가 국방의 의무라는 그 의무로 해서 의무니까 예. 헌신과 희생을 계속 강요만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하고 해야 되느냐에 중요한데 지나치게 의무를 빙자해서 헌신과 희생을 강요한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3만 불 소득 국가잖아요. 그걸로 비교하면은 첨단 무기는 5만 불 국가 수준까지 갔어요. 그래요? F-35 스텔키라든가 이지스 함이나 네. 뭐 등등 그런 거는 3만 불 수준, 5만 불 국가 수준까지 갔는데 실제 우리 장병들의 의식주와 처우에서는 만 불 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잘 그래서 바뀌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것을 빨리 획기적으로 3만 불 국가 수준, 첨단 무기처럼 한 5만 불 국가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 네. 근데 국방부의 의견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이것을 단계별로 올리겠다 해서 조금씩 올리긴 해요. 근데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2, 3년 내에 네. 이걸 획기적으로 좀 향상시키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병들의 처우 개선이나 의식주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국가적인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네. 획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네. 하고요. 또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저도 국방위에서 계속 노력하고 또 우리 당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님께서 국방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국방위시죠.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병들, 우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민주당에서 많이 좀 나오게 된다면 네, 지지율 뭐 이런 것도 네, 또 많이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 이걸로 좀 여야가 공방을 좀 벌이고 했으면 좋은데 네, 잘하기 경쟁. 근데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네, 답답해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것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총선이 한 10개월 남았나요? 네, 계속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네, 듣지 않으니까 이제 예비 후보자들한테는 네. 이번 달, 그러니까 7월 15일까지가
정말 중요한 시기다. 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 왜 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렇죠. 7월 15일 다음 주까지가 골든 골든 타임이다. 타임인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은 사실 내년 4월 10일이 국회의원 총선이잖아요. 네. 그럼 한 두 달 전인 2월쯤 경선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내년 2월에. 2월. 네, 근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대부분이 경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경선 단수 시스템으로. 공천은 거의 별로 네, 없겠죠. 단수 공천은 예. 거의 없을 거고 경선을 경선. 해서 하는 것이 이제 네. 시스템 공천이거든요. 시스템적으로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경쟁력 있게 후보가 되는 거죠. 누구나 승복할 수 네, 있는 건 네. 시스템 공천. 그런데 이제 경선 룰에 의하면은 네. 50%가 권리당원 투표고 50%가 일반 여론조사입니다. 네. 근데 일반 여론조사가 50%인데 50%는 권리당원 투표잖아요. 근데 권리당원은 6개월 동안 역산에 1년 동안 당비를 1,000원 이상 낸 사람만이 투표권이 있어요. 아. 그러면 내년 2월로부터 역산하면은 8, 9, 10, 11, 12, 1월까지 6개월이 되잖아요. 그렇죠. 6개월 동안 당비를 월 1,000원 이상 내야만이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7월 15일까지 모집을 해야 네. 7월 달에 입력하잖아요. 그럼 8월부터 이제 당비가 1,000원씩 이렇게 공제될 겁니다. 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7월 예. 중순까지 모집해야만이 권리당원이 그 권리당원이 투표권을 그렇네요. 갖게 되니까 네. 50%를 좌우하잖아요. 아하. 그래서 가장 제가 봤을 때 경선에서 도전하는 예비 후보자 입장에서는 신규 권리당원 모집이 7월 15일에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네. 아주 골든 타임이라고 골든 보여지는데 실제 아마 지금 예비 경선 후보자들은 물 밑에서 신규 권리당원 네. 모집에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저도 지금 김명주님도 노력하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지역에서 예. 사실 쉽지는 않아요. 보니까 권리당원 모집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나 네. 또는 여러 가지 또 지지자들 또 만나서 고소도 하고 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은 기존 기반이 있기 때문에 네. 권리당원 신규 모집도 좀 쉬워요.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새로운 도전자에게는 그렇죠. 그것이 핸디캡이 있겠죠. 대단히 진짜. 어려운 네.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지자들이나 우리 또는 당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미 올 4월인가 이런 내년 경선 룰이 발표가 됐는데 네. 얘기해 보면은 그런 걸 잘 모르고 계세요. 아. 네. 자, 그러면은 내년 경선엔 네. 내가 좀 투표를 참가하고 싶은데 7월 중순까지는 권리 당원이 돼서 당비를 내야 된다는 이런 미리미리. 사실을 우리 당원들께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당에서도 좀 더 이런 걸 적극 홍보를 해야 될 텐데 그래요. 뭐 실제 경선 룰만 발표하고 우리 어. 당에서도 잘 발표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오마이 시스템이. TV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네. 내년 2월이나 뭐 하는 우리 경선에 당의 참여하려면- 경선에 참여하려면은 네. 6권리 당원이 돼야 되고 당비를 6번 내야 아. 됩니다. 1,000원 이상 내면 되니까 네. 그걸 유념을 해서 그동안 권리 당원이었다가 당비를 안 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전엔 냈는데 네. 그럼 다시 6번을 좀 8월 달부터 내시면은 7월부터 내시면은 투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 하시면은 나중에 가서 경선하고 싶은데 경선을 못 하는 우를 그렇죠. 범하게 되는 거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진접별내 오남 남양주 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네. 올 시청자분들 중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연락 좀 주세요. 그래서 권리당원에 좀 예. 가입을 해주면은 좋죠. 그리고 또 사실은 지금 이럴 때 당에서는 권리당원을 좀 많이 모집을 하는 게 당의 또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기회에 좀 권리당원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그래서 우리 당이 권리당원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게 네. 하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죠. 음. 네.
그래요. 자, 저희가 뭐 화면에 지금 띄워드렸는데 김병주 의원도 열심히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고 네. 계시고 7월 중순까지가 골든 타임이다. 다음 주 이렇게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골든 타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오늘도 많이 이제 함께 해주시면서 이 김병주 의원님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도 달아주시고 지랄배기님께서 김병주 의원님 최고, 의원님 화이팅 네. 이런 말도 하고 계시고 TC 님께서는 김병주 의원님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이윤직님, 김병주 의원님,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또 인사도 해 주셨네요. 네. 자, 뭐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방류 문제 이게 계속해서 파급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어떤 대응이 나온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김병주 의원님 뭐 지역 활동도 네. 제가 계속 들어보도록 다음 주에도 한번 또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네. 의원 총회 네.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